다음은 학사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에서는 행사 코드를 등록하고 그거에 관련된 연가 학사 일정을 관리하고 기타 일정 관리 및 연간 수업 일수 확보 계획 표에 대한 활용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뉴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일정 관리에서는 우선 업무 시기는 학년 초, 학기 초 또는 학사 일정 변동 시 발생이 됩니다. 메뉴는 교육과정의 학사 일정 관리에 있고 행사 코드를 먼저 등록해야 됩니다. 행사 코드는 각 학교의 특색 교육 활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코드로서 재량 휴업이라는 행사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특별한 행사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학사 일정 관리의 행사 코드 관리입니다. 그래서 조회하면 이렇게 여러 행사 코드가 있고 지금 보면 진로 박람회는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눌러서 진로 박람회 그리고 전일 행사 여부를 선택을 합니다. 이 전일 행사 여부는 만일에 전일 행사로 등록을 했을 때는 일일 전체가 행사활동으로 등록되며 시간표 반영해서 전일 행사가 반영되면 그날의 전체 수업표 모든 수업이 행사활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공제일 구분에서 해당 없음이고 전국 행사 코드는 해당이 없고 학생부 특별활동에서 진로 박람회니까 자율활동이 아닌 진로활동이 조금 더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로활동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로 박람회를 진로활동으로 넣었을 때는 작년에 추가적으로 생긴 것으로서 진로활동으로 학생부 반특별활동을 선택을 해주면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형으로 편제된 교육과정 내 행사와 교육과정 외 별도 시수로 확보된 행사 중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학교생활롭고 진로활동 이수시간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외 진로활동이라는 거 말고도 학교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진로활동이 있는 것들은 또 이렇게 구분을 시켜줍니다. 진로활동, 학사 일정 이런 식으로 구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겠습니다. 전국 행사 코드는 해당 없음. 저장.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진로 박람회라고 해서 진로 활동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자율활동과 관련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무가 기록에 연계가 되고 진로활동은 또 진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관련된 저 진로활동에도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매뉴얼을 살펴보시면 사용하지 않는 행사 코드는 삭제하려고 한다.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용하지 않는 행사 코드는 이렇게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되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은 행사 코드거든요. 이렇게 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삭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사용된 것은 삭제를 하면 다른 현황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한 번이라도 학사 일정이나 시간표에 등록된 행사 코드는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학의 날이라고 행사활동을 했는데 자율활동 누가 기록에 들어가면 5월 18일자 행사활동 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수시간도 과학의 날 2시간은 제외되고 계산됩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행사 코드 관리에서 해당 행사활동의 학생부 특별활동이 미반영으로 되어 있으면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달리 얘기하면 학생부 특별활동에서 얘를 자율활동으로 해놨다면 자동으로 자율활동 누가 기록에 그 편성이 누가 기록을 할 수 있게 환경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행사 코드를 넣는 것을 해봤고요. 그 다음 이제 연간 학사 일정 관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학사 일정 관리 조회해보면 지금 현재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랬을 때 주 5일 수업제일 때 공휴일 정보 생성이라는 거 누르면 주 5일 수업제에 관련된 공휴일 정보가 쭉 들어갑니다. 토요일, 어린이날, 현충일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등록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아까 추가한 진로 박람회를 6월 4일날 가겠다. 그럼 진로 박람회를 클릭하고 이렇게 6월 4일날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됩니다. 닫기 하고 이렇게고 저장 눌러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일별 수업 일수별 해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학사 일정을 목록에서 끌고 가시면 학사 일정이 등록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일정 일괄 등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로 학사 일정을 넣을 수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학기 때 1차 지필평가나 2차 지필평가는 1학년, 2학년이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필평에 일괄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그래서 2020년 4월 27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행사 코드 지필평가라는 행사가 있을까요? 예전 얘기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네요. 그래서 중간고사 행사를 등록하고 행사 세부 내용은 그냥 안 넣고 일괄 등록하겠습니다. 그러면 4월 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행사 일정 살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행사명을 클릭해서 삭제할 수 있고, 공휴일 정보 생성은 학년 초 학교 학사 일정 등록 전에 먼저 처리하도록 하고, 만일 다른 학사 일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정보 생성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학년별로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일괄 등록을 이용해서 해당 학년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학기 때 2차 지필평가를 1, 2학년만 12월달 본다 라고 한다면 2020년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학년은 빼고 이제 기말고사라고 해보겠습니다. 일괄 등록하고 저장하시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만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행사 코드와 학사 일정은 시간표와 연결되어 있어서 학생부 특별활동 여부, 수업 공지일 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체 시간표와 시수 계산에 영향을 주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전 어린이 출교 마감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사 일정 관리를 수정하면 해당 일자를 삭제하여 다시 생성해야지만 연간 학사 일정의 수정 내용이 반영되어 수업 일수에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일별 실수업 일수 보기는 요일별로 실제 수업 일수를 학기별로 안내해 줍니다. 상단 목록에 월을 클릭하면 해당 월별 학사 일정 조회화면으로 바뀐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월별로 바뀌고요. 그리고 요일별 실수업 일수 보면 2학기 때 월요일은 며칠 해서 어느 요일이 수업 일수가 작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타 일정 관리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 기타 일정 관리에서는 연간 학사 일정에서 관리하지 않는 별도의 일정을 등록할 때 사용되고, 기타 일정을 등록하면 나이스 로그인 시 첫 화면에 나타나는 주간 일정의 초록색 글씨로 표시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 표현으로 기타 일정 관리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타 일정 관리에서 2월 일정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1일 나이스 활용
동영상 제작,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나이스 처음 들어가니까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이스 활용 동영상을 제작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입니다.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 확인은 해당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표를 보시면 연간 수업일수를 확보하는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표, 여기서 1학년 하면은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이 뭐 3월달 실제 수업일수, 행사일 실수업일수 해가지고 총 실수업일수 119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해당 월별 수업일수를 실제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사 코드와 연간 학사 일정 관리, 기타 일정 관리, 연간 수업일수 확보 계획표에 따른 학사 일정과 관련된 나이스 활용 매뉴얼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